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국정원이 해킹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 끝내 응하지 않아서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국감 중에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여러 사실들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신경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정보위 국감이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파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파행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8월 초 중순까지 진행된 거에서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해서요. 네. 자료를 33가지를 요구를 했고요. 그중에서 핵심은 로그 파일인데요. 네. 그 로그 파일이 있어야 일단은 얘기를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로그 파일을 제출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국정원은 그때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로그 파일을 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국정원이 웃음거리가 되고 국정원의 임무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또 자료 제출은 곧 자료 공개다라는 자세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이 자료는 이미 이태리와 미국의 그 경유하는 컴퓨터 회사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자료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자료가 있어야만이 해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고, 제출을 해야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출은 공개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미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 웃음거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좋은 국정원, 유능한 국정원,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국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이 양 주장이 평행선을 긋다가 어저께 제가 5시를 시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나면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감이 중단됐습니다. 네, 오후 5시를 기해서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국감 파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자, 오늘 오전 조간들을 보니까요. 보수 언론이 일제히 북한이 청와대 국회를 해킹해서 국감 자료를 가져갔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10여 명, 특히 중앙일보는 실명도 공개를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길정호 의원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게 어떤 건지 사실관계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오전에 북한 동향하고 북한의 최근 그 사이버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이버 동향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8.25 남북한 합의를 전후해서, 그리고 청와대 해외 순방을 전후해서 정부기관 해킹이 북한이 하는 거죠. 급증했다. 그러고 그중에서 정부와 여론조사기관과 동창회를 위장을 해가지고 침투를 해서 우리 정부 부처, 그리고 청와대의 직원, 행정관이죠. 그리고 의원과 의원 보좌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막았는데 국회의원 3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1명에 대한 PC가 해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해킹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에 통보를 했고, 국회 사무처가 적절한 조치와 조사를 하도록 권고했다라는 것이 보고의 내용이고요.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상 문제가 결부가 돼 있어서
조간에 난 실명은 전혀 어제 국감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위원들에 대한 정보위원이나 보좌관에 대한 해킹이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정보위원은 없었다라고 네. 했고요. 정부 부처는 외교안보 부처였다. 시도죠, 이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외교와 안보에 관련된 그리고 국회에 관련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것은 의원과 보좌관, 의원 3명, 보좌관 11명이다. 여기까지가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국정원 보고의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네네. 오늘 오전 조간을 보고 저희가 네. 그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실제 나경원 외교통상위원장, 그러니까 외통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나경원 위원장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국정원으로부터 그리고 또 예, 국회 사무처로부터 아무런 내용을 들은 바 없고 전혀 내용을 아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에도 중앙일보 기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알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요. 네. 이게 이루어진 게 조금 됐고요. 시간상으로 봐서. 네. 이미 어제 국정원 보고를 그대로 믿는다면 네. 국회 사무처는 알았을 거고요. 국회 사무처를 확인해 보시진 않았죠. 국회 사무처가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갔는데요. 관련자가 네. 지금 아무도 자리에 있지 않아서 오후에나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국회 사무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경위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뭐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각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좀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군요. 네, 지금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오히려 기자한테 중앙일보 기자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으로부터 국회 사무처로부터 아무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 오히려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달라. 네.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하시는데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새로 진전이 된 건데 네. 이 대목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저희들이 지금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국정원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관련되는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경원 의원실, 길정우 의원실에서도 전혀, 그러니까 의원은 물론이고 의원실 보좌진들조차도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국정원이 사실 해킹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것을 당사자에게 당연히 통보해주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 질문을 했죠. 네.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네. 특히 국회 당사자, 의원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또 국감 자료가 일부 유출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네.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신상을 개별적으로 밝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국정원이 직접 의원실을 접촉하는 것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 통보하는 것으로 임무를 끝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제 생각도 그렇고 이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좀 여러 차원에서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뭐 좀 이렇게 워낙 이상한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자꾸 네. 생각의 갈래가 뻗쳐 나가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앞서 이 자료 요구를 지난 8월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확하게는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된 이 RCS 프로그램의 운용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네. 도입된 건지 등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무려 33가지에 대해서 계속 단 한 가지도 지금 내놓지 않고 네.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은 국정원이 자료 제출 자료 공개다 이런 일관된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자료 제출이 어떻게 자료 공개라고 인식하면서 자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지 그것도 국회의원들 특히 정보위원들에게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자료는요. 네. 사실 국회의원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만 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암호를 갖다 놓고 이 암호를 풀어보라고 하는 숙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간 전문가들에 대한 신원조회나 뭐 이런 것도 그러면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안의 발단입니다. 사안의 발단이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네. 그리고 뭐 원칙을 준수하면서 해킹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해킹을 다 한다고 보고요. 하는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치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법에 맞게 이게 법에 규정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에 맞게 하면은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의심이 가는 게 네. 민간인들에 대해서 했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사찰도 있었을 것이 뭐 거의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이것이 정치적으로 내부 정치적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임 과장의 자살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백하고 순백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자료를 차라리 내서 네. 웃음거리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 웃음거리를 그럼 제거해라. 네.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그때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계속 나는 결백하다, 나를 믿어주세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사건 조사건 수사건 간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400기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IP를 몇 개 정말로 어렵게 네.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아서 갔다가 검찰에 줬는데도 검찰이 지금 유구무원입니다. 몇 달째. 고발인 조사니 뭐니 이게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 검찰도 결국은 뭐 한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 국가가 무엇이 국가냐,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아, 정말 답답합니다. 검찰 수사, 고발인 조사조차 네. 아직 첫 발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인 사찰 영역, 특히 이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특히 국정원 내부 정치 때문에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사찰했다고 사찰한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임 과장의 죽음에서 그런 냄새가 많이 나죠. 임 과장의 죽음이 지금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이 일반의 관심을 끌게 되고 뭔가 하여튼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거의 확인 수준으로 지금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국정원이 정말로 무고하고 순백하다면은 자료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국정원의 논리가 맞다면. 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자료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자료를 내놓은 것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놔라. 제공할 수 없다는 자료를 내놓은 것은 자료 제공이 아니다라고 지금 어저께 한참 싸웠습니다. 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임모 과장 자살 관련해서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굉장히 강도 높은 감찰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그게 이제 어저께 이제 아무래도 이 사건의 본안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쭉 보다 보니까 감찰실 인사가 네네. 최근이죠. 지난 9월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있어서 이것이 임 과장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네. 국정원 감찰실은 굉장히 센 기관입니다. 국정원 감찰실이 뜨면은 국정원 직원들도 고위직도 벌벌벌 떨거든요. 네. 근데 감찰실의 그 감찰실장 밑에 네. 세 사람의 간부가 있습니다. 네. 그 처장이 동시에 교체가 됐어요. 3처장이 다, 3명이 다 동시에 교체됐다는 네, 3명이 거죠? 처장이 있는데 네. 3명의 처장이 동시에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인사고요. 네. 감찰실장은 청와대 재가를 맡아야 되는 거지만 처장은 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 인사가 도대체 임 과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냐라고 네. 이제 제가 물었죠. 네. 물론 답변은 뭐 짐작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이것도 그 답변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사가 임 과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분이 세 명이 모두 임 과장을 직접 감찰했던 당사자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런 거죠. 가령 임 과장 본인은 물론이고요. 이게 지금 과학정보국인데 네. 과학정보국에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국장이 네. 있고 단장이 있고 직원들이 몇 있는데 이 사안이 터지면은요. 감찰실은 당연히 움직입니다. 이걸 만약에 감찰실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감찰실이 문제가 되고 감찰실을 감찰해야 되는 사태인 거죠. 네. 어떻게 이런 국정원 해킹이라는 전대미문의 의혹을 받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국정원 감찰실이 그냥 손 놓고 있다?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고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국정원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직원이 하나가 갑자기 또 어느 날 죽었잖아요. 네. 또 일단 자살로 결론은 났지만 물론 자살이 맞겠지만 도저히 이 자살을 해야 될 동기나 이런 것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정원이 설명하기에는 뭐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리고 의문이 아주 가득 쌓여 있는 유서를 몇 장 남겨놨다. 네.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있는 거죠. 해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해킹 사건이 터지고 국정원이 대응을 하고 이 사람이 대전에 발령이나 있는 사람을 서울로 불러올렸고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죽고 이건 상식적으로 봐서 이 모두 다 지금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 네. 감찰실의 간부 세 사람이 동시에 그만뒀다. 그러면은 감찰실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거다라는 설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애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애들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지금 국정원이 네. 애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정말로 유치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혹시 뭐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명의 간부를 교체하는데 이를테면 뭐 청와대 입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글쎄, 그래서 이제 작년 인사, 올해 인사를 우리들이 쭉 들여다보다가 네. 깜짝 놀랄 인사의 패턴을 발견을 했는데요. 네. 국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간부 인사를 못하는 게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병호 원장이 부임을 해가지고 네. 국정원의 총무국장이라고 그러면 살림살이를 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원장하고 엄청난 신뢰관계 내지는 그게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맡겨도 되겠다라는 직책이죠. 네. 그래서 총무국장을 어떤 분을 하나 저희가 이름을 압니다마는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얘기하면은 또 그게 법 위반이라고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네, 제가 네. 그냥 D 국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 단장을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이제 청와대에 품신을 했는데 네. 청와대에서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D 국장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을 그대로 유임시켜가지고 가는 걸로 됐고 이걸 어제 물어봤더니 국정원장이 인정을 해요. 마음에 두고 있었던 총무국장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을 반대를 하냐? 그래 누가 또 하느냐라고 네. 얘기를 물어봤더니 네. 그건 이제 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해외 근무를 했고 뭐 그런데 해외 근무를 하면서 공관장하고 10여 년 전입니다. 네. 불화건이 있어가지고 네. 감찰을 또 받았더라고요. 이런 거 가지고도 감찰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람이 죽어도 감찰을 안 한다고 그러니 뭐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공관장 불화건 때문에 감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 D 단장이죠. D 단장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국은 해소가 됐고요. 네. 이분이 좀 성격이 강직한가 봐요. 그래서 이병호 원장이 쓰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그러냐 네. 하고 물어봤더니 국정원 내부에 있는 TK 비선과 청와대 3인방이 합작이라는 거죠. TK 특히 청와대 비서관. TK 3인방 중에 네. TK 출신 비서관이 있습니다. 안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안봉근 비서관 얘기하신 건가요? 네, 이분이 이제 TK 맞죠? 네. 그래가지고 국정원 내부의 TK 비선하고 합작품으로 해서 이병호 원장의 첫 작품인 총무국장 발탁을 무산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병기 원장 시절,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 있는 네. 이병기 원장 시절인데 이병기 원장은 센 편인데도 네. 첫 인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다. 네. 추명호 네. 팀장, 이 추명호 팀장은 왜 이름이 알려졌냐면은 원세훈 원장 재임 시에 반값 등록금 문건을 작성한 부서의 팀장이고요. 예.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국내 보안국장으로 찍어서 승진시키라고 청와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국정원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결국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있는 이현수 실장이 이 사표를 갑자기 냈어요. 그래서 왜 사표를 냈냐 그랬더니 뭐 내라고 그래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금방 반려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분은 실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해도 작년에 이병기 원장이 있을 때 3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청와대가 관련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 시절이나 이병호 원장 시절이나 원장 마음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사태, 지금의 사태하고 다 관련이 감찰실 인사하고도 저는 맥이 뭔가 통한다고 보고요. 네. 도대체 원장이 뭐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다 써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원장의 잘못이지만 원장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도 제대로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정권에 뭐 이런 인사 잡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죠. 그런데 잘된 인사를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이 사람을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그리고 원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괜찮은 인물을 발탁하려고 했을 때는 청와대가 사실은 싫어도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과 올해 이병기, 이병호 원장의 인사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국정원 내부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거고요. 이 도대체 왜 인사가 이러느냐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 국정원 인사의 청와대 3인방 그리고 국정원 안에 있는 TK 인맥, TK 라인이 결국 국정원 인사 전체를 다 뒤흔들고 있고 원장을 허수아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여전히 십상시 파워가 있는 거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에 하여튼 누군가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 국정원장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고 또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국정원장을 흔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국정의 행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정원 개혁을 이 정권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댓글 사건이 났을 때 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지금 입만 열면 얘기를 했고 실제 몇 가지 조치는 취해졌지만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 번 확인이 됐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좌익 교수 문제를 네. 어저께 보고를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는 도대체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네. 뭐 그만두겠다는 건지 뭐 선언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사건건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을 해서 원장의 역할을 무력화시킨다면 참 이게 무슨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지금 저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대통령이 과연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네. 대통령이 한번 알아보고 네. 잘못된 게 있으면은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 사건도 하여튼 국정원 직원법 위반은 분명한 거고요. 예. 정치관여 부분은 지금 뭐 1, 2, 3심이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지금 제가 제 생각은 있지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네. 국정원 직원법은 1, 2, 3심이 다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약속한 대로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개혁 조치는 실패한 겁니다. 네. 전혀 작동하지 않는 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신 좌익 교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들은 굉장히 끔찍한 댓글러로 알고 있는데, 자, 이분 그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던 한 사람 가운데 좌익 교수라는 인물이 있는 건데 대공수사국으로 원대 복귀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좌익 교수는 지금 좌익 교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이분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특정 지역 사람들을 아주 비하하고 하는 아주 공직자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트위터에 날리고 여러 군데다가 쓴 분이어서 이름을 지금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국감이죠. 1년 전에 좌익 교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기소가 안 됐거든요. 기소도 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대기 발령을 냈다고 당시 국정원장이 확인을 했거든요. 작년 국감에서. 네, 작년 국감이죠. 그래서 대기 발령이면은 지금 공무원들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대기 발령이 풀리지 않으면은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좀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6개월로 좀 늘어나 있죠. 2배죠. 예. 지금 1년 가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걸로부터.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국정원 직원법에 따르면은 더 이상 국정원 직원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전 질문에서는 행정 보조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행정 지원 업무를 조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행정 지원 업무를 조금 하고 있다는 건 그럼 뭐냐라고 오후에 다시 물었더니
원부서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원부서요. 원부서는 심리전국이죠. 네. 근데 하여튼 원부서 근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언제 그러면 되냐? 언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6개월이니까. 예.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알려줬고요. 이 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재 국정원 직원인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분하고 지금 방송명으로 알려져 있는 망치 부인하고 네. 명예훼손 소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이 망치 부인이 패소를 해가지고 네. 이게 좀 큰 돈을 좀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때 판결문의 기조가 네.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수사 조사 대상자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과 검찰로부터 국정원 직원이냐는 확인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네. 법원과 검찰로부터 확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검찰도 확인을 안 하고 더군다나 민사법원을 진행을 하는 법원의 재판부도 확인을 안 하고 법원의 판결문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할 수 없어서 패소 판결을 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문제의 인물이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민사 수준이지만 형사 사건의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한 민사법정의 피고 자격으로서도 아무것도 법원이 한 게 없고 검찰은 더군다나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국가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좌익 교수는 너무나 명백한 이 범죄자에 해당해서 이건 사실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네. 뭐 그런 조치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원 친정인 국정원에서는 원대 복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런 사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반역사적인 인물이 아무 조사나 수사나 감찰이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원위치해서 정년 퇴직 때까지 국정원 직원으로 세금으로 된 월급 받아가면서 국정원 직원이라고 과시하면서 산다. 이건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얘기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얘기했던 국정원 개혁은 네.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얘기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건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 대단히 실망스러운 우리 모습을 보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네. 자, 앞서 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있으면 면직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원대 복귀를 했다. 원부서로 복귀를 네. 했다. 그리고 언제 했는지는 자료가 없다. 이게 이제 국정원의 공식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인사 자료를 찾는데 무슨 시간이 얼마나? 인사 자료라는 게 뭐 대개 요새는 전산화돼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 이름 넣고 좌익 교수라고 넣으면 안 나올지 모르지만 좌익 교수라고 넣은 거 아닌가 싶은데 좌익 교수라고 넣으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 사람 이름 집어넣고 엔터키만 누르면은 자르륵 이 사람의 입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원대복귀 일자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대복귀 일자가 저는 거기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원대복귀 일자를 혹시 준다면 제가 바로 언론하고 이걸 가지고 좀 제 소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그 심리전국에 단장이 있고요. 네. 심리전 단이죠. 단장이 있고 단장 밑에 기획관이 둘이 있습니다. 네. 1기획관, 2기획관이 있는데
일기획관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네. 이분이 뉴욕 유엔 대표부에 가서 2013년 6월이면은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국정조사가 진행될 때인데 네.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아주 편하게 저는 이제 럭셔리 유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화 유배를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제가 알게 돼서 유엔 감사에 가서 봤고요. 네. 직접 얼굴을 봤고요. 또 워싱턴의 공사로 또 비슷한 분이 가 있었어요. 원세훈 원장,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워싱턴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워싱턴과 뉴욕에 이 말하자면 원세훈 원장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아주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사람들, 조사 대상인 사람들이 지난 2년여 동안에 가서 아주 호합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댓글 사건이 막 들끓었을 때 우리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러면서 증거인멸, 댓글인멸 작업이나 하고 또 이런 사람들 빼돌리고, 그리고 빼돌리다 못해서 이제 좌익 교수 같은 사람은 원대복귀시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대선 전에 경찰에게 심리전 교육을 시킨 것도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이버 사령부만 한 걸로 알았더니 또 경찰도 데려다가 하고, 이 도대체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 댓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네. 라는 얘기를 어저께 남기고 왔습니다.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네. 좌익 교수를 대기 발령을 낸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면직으로 가는 절차인데 어떤 그렇죠. 이유로 이분을 원 부서로 복귀할 수 있었는지, 부서 복귀의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합니다. 도대체 그때 이제 좌익 교수가 얘기를 했던 건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아주 처참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네, 욕설이었죠. 그렇죠. 예. 전제 인륜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인간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네. 거죠. 반인륜 행위였죠, 그 정말. 예. 그 당시에 광주 민주화 항쟁의 그 희생자들을 홍어 택배라고 비유를 했던 예. 사람이니까요. 참.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니까 대기 발령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만 수사 진행을 이제 핑계로 대가지고 대기 발령을 한 거지, 사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처벌을 하는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사회와 정상적인 정보기관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대기 발령을 해서 저희는 그래, 그러면 이 정도면 다음에는 우리가 그 생각하는 처벌로 연결이 되겠지 그랬는데, 네. 그게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기대했던 우리가 전혀 현실을 잘 모르는 우리가 바보가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 자, 문제는 내년 총선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원부서로 이런 사람 복귀하면 국정원이 또 댓글 활동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그렇죠. 보내게 됩니다. 또 저희들 걱정이 되고요. 이게 지금 분명한 메시지는 국정원 댓글은 잘못된 게 없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국정원 해킹은 무고하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뭐 그 당시 또 있었던 사건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NLL 문건이었죠. 네. 남북한 정상회담 문건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처벌이라고 그럴까요? 진상이랄까 할까요? 이게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현재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랄지, 그렇습니다. 뭐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이랄지, 뭐 정윤회 문건도 또 국정원이 관여돼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국정원이 관련된 모든 의혹과 범죄성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 네. 그
이 정권에서는 사실 댓글 개입이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또 이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버렸다라는 자괴감이 있는 거죠. 이건 국정원이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데 반대로 국민들이 지금 자괴감을 예, 느끼는 참 이런 상황까지 상황입니다. 왔습니다. 자, 그 어제 파행된 국정원 국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네. 이건 국정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현장 검증은 오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현장 검증은 일단 뭐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하지 않기로. 진행될 수 없어서 그건 뭐 끝났고요. 네. 어저께 5시로 해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종료됐습니다. 네. 참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로 국정감사가 19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여전히 지적해 주신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국정원 스스로도 한번 자기 검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